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김인숙 작가가 쓴 빈집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사실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읽었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소설가도 없습니다. 소설을 많이 읽지 않았던 이유는 글쎄요, 소설이 너무 두껍고 긴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소설을 읽는데 이게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이득이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소설을 읽는 것을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넌픽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읽으면 바로바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소설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소설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소설을 발견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뭐 박경리 토지 같은 그런 소설. 그런데 다시 알다시피 그거는 너무 긴 소설이라서 그거를 읽으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한 300페이지 내외 정도의 좋은 소설을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소설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소설이라면 정말 시간을 들여서 읽을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설가가 누가 있나 좀 찾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뭐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사실은 또 남들이 좋다고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좋은 작가가 누구인지 제 나름대로 좀 선별해 보고 싶어서 좀 네, 그런 소설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요새 좀 읽고 있어요. 어떤 소설가가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글을 쓰는지 그냥 그 소설가를 찾게 된다면 그 소설가의 책들을 좀 모두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에 단편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읽은 단편 소설은 바로 이 책인데요.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이라는 책의 여덟 번째 책입니다. 여덟 번째 책의 주제는 나와 너인데요. 여기서 제가 그 김인숙 작가가 쓴 빈집이라는 작품을 읽게 되었습니다. 김인숙 작가는 1963년생이시고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1983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빈집이라는 작품은 2012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빈집의 내용을 보면요. 빈집은 결혼한 지 27년 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이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자는 아내가 화자이고요. 아내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이 글을 읽으면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말 돌아가서 그 다음 부분이 바로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다 말고 다시요. 그녀는 잠들어 있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다 말고 문득 놀라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세상에, 내가 아직도 이 남자랑 살고 있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분은 더 경이로웠다. 25년 하고도 하루를 더 살았어. 내가 이 남자랑. 익숙한 말투인데 군더더기 같고 독자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주 재미가 있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놀라는 감정을 이 부분에서도 작가가 잘 전달하고 있죠. 근데 결혼한 지 27년이 된 한 여인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계속 서술이 되고 있고요. 이 여인의 남편도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평균 정도? 아니, 평균 이하? 약간 이하?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남자 뭔가 특별한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저도 읽다가 이 남자 뭐가 특별한 것이 있고 이 뭐지? 이 남자가 정말 보통 사람인데 그 안에 뭔가 고요하고도 강력한 생명의 불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가질 수 있었지, 이 남자는? 그런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약간 미스테리하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은 달랐다. 마치 안 웃으면 끝장이라는 듯이 그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내리면서도 헉헉거리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미소를 짓고 또 지었다. 여인은 사실 여인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계속해서 이 글에서 말을 해요. 근데 27년 된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남편에게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병신하냐?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런 남자랑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또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자꾸 웃는 대머리 아저씨는 미친년처럼 혼잣말이나 중얼거리는 아줌마 살고 있고 그 아줌마는 또 그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남편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경멸하기도 하고 뭐 특별할 것 없는 이 남자를 무시하던 이 여인은 마지막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뭔가 깨달음 같은 걸 하나 얻어요. 이 여인이 계속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다고 이 소설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마치 추리소설의 범인을 찾아내듯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서 이 소설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확 줍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그렇게 끝나지가 않고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블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은 항상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쿠키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설에는 그런 쿠키 영상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반전이 있고 판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굉장히 일상의 이야기라서 그냥 한 여인이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주저리 그냥 물 흐르듯이 막 흘러 내려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판타지 부분은 약간 어색합니다. 작가가 좀 추상적으로 쓴 부분이 있고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내가 이런 판타지를 쓰다니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덕분에 사실 작품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고 그런 판타지를 갑자기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막 이거 좀 너무 이상하고 괴상한 데가 아니라 그래 이 남편에게는 이런 이중생활이 있었을 것 같아 라는 굉장히 그럴싸한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제가 소설을 평론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이 글은 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내가 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영천집을 물려받았는데 이 집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남편이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개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이 허투루 나오는 것이 없이 그냥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나온 문장도 없고 대충 나온 인물도 없고 대충 나온 개도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런 맛이 굉장히 있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런 소설이 좋더라고요. 평범한 속에서 뭔가 비범함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깨달음을 얻는, 그리고 마치 절망스러운 것 같은데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저는 이런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좀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보면 다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한 지 한 10년 이상 된 아내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또한 그 아내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김인숙 작가의 빈집이었습니다. 안녕.